네, 안녕하세요. 왔다. 왕선생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좀 매수하시면서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ETF 상품들도 많이 좀 출시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껏 좀 끌어올리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미국의 이 반도체 시장이 또 좋아질 수 있게끔 또 도와준 게 또 미국의 또 마이크론의 그런 주가 급등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질문들을 좀 요즘 많이 받아요. 뭐 당연한 거긴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주식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 30만 원이 싼 건지 비싼 건지 또 모르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30만 원에서 20만 원 또는 뭐 40만 원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하는 주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차트를 안 보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이고, 우리 시장이 그렇게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엄청난 기업이라서 정말 국뽕이 차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은요, 주식의 고수가 있고 주식의 초보자가 있다고 하면요, 주식의 고수는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을 계속적으로 비칩니다. 왜냐면 우리 시장이 그동안 이 투자자들을 여러 번 좀 속이기도 했고, 여러 번 정말 힘들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고수라는 사람들은 내 자산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수익을 야금야금 천천히 쌓아가는 것에 대한 집중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주식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된, 뭐 따끈따끈하게 뭐 한두 달밖에 안 됐거나 삼성전자 10만 원 돌파했을 때 막 그때부터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뭐 200만 원 가고 뭐 30만 원 돌파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더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투자를 하세요. 근데 주식 고수라는 사람들은 되려 지금 시장에서는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을 겁니다. 되려 다른 섹터로 돈을 벌었다고는 벌었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걸로 수익 내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만큼 당한 게 있으니까, 그쵸? 보수적으로 하겠죠. 근데 주식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몰라요. 예, 그냥 무작정 그냥 돈 번다 하니까, 옆집 친구 돈 번다 하니까 나도 돈 벌어야지, 지금 아니면 언제 또 돈 벌겠어 하면서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물리고 물려서 엄청나게 주식 계좌가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투자하신다라고 하시면 정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 주식을 투자했을 때 만약에 뭐 마이너스 50%가 됐든 70%가 됐든 이렇게 해도 내가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투자자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자꾸 뒤로 내빼는 소리만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맞아요.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봤고요. 자, 일단 뭐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가면 오케이 땡큐. 앞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수익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요, 뭐, LG CNS부터 HVM까지 쭈루룩 있습니다. 자, 1월 달부터 공략한 거 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수익 나는 종목도 많이 있고, 손실 나는 종목도 있고, 지금 현재 보합권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테마를, 어떤 업종을, 어떤 섹터를 공략했는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송일, 내가 4월달, 3월달, 2월달 또는 5월달에 공략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이 났다. 예, 요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승률, 수익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떤 시기에 어떤 테마나 어떤 업종, 어떤 그런 종목들을 공략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한 종목씩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HVM입니다. 일단 5월 19일 날 방송에서 공략했고요. 솔직히 5월 19일에도 제가 표로 말씀드리지만 좀 높아요. 고점 구간을 그날 돌파를 했어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눌리게 되거나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HVM이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에 상장하는데 최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HVM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략을 해드렸고, 공략한 자리에서 바로 그날 공략했을 때는 이제 제가 밤 10시에 이제 공략을 해드리죠. 밤 10시, 11시 막 이런 시간에 이제 제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다음날 이제 시장에서 무너지면서 시작하거나 또는 오르면서 시작했을 때 가격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HVM은 공략하고 나서 무너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점에서 고점 대비했을 때 30%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VM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HVM 더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말씀드려야 돼요. HVM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건 테마입니다. 테마로 공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테마는 어떻게 공략하냐?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난 이후로는 주가가 되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하기 정말 적게는 2, 3일 전 또는 일주일 전에는 웬만하면 HVM이라는 종목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테마적으로 짧게 수익 내고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현대위아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 현대위아는 일단 방산주죠. 방산주인데요.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 방위산업을, 돈 잘 되는 이 방위산업을 정리하고요. 정리하고 나면 한 4천억 정도가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긴다고 하네요. 근데 이 현대비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얘네들이 이제 뭔가 방위 산업을 정리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로봇 사업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봇 쪽에 대한 이런 섹터 기대감들이 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현대그룹에서 지금 로봇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고 확장하고 키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 재료적으로도 현대위아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잡은 위치가 지금 요 구간이에요. 동그라미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요 구간에서 방송에서 공략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자리 지금 보면은 바닥 구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요, 보이시죠? 고점 구간입니다. 제가 원래 고점에서 공략하는 종목들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대부분 바닥에서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고점 구간에서 공략했죠. 그만큼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제주 반도체가 그만큼 특수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제가 제주 반도체 간 다음에 뭐 간다고 했어요? MLCC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MLCC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제주 반도체 또는 MLCC, 삼성전기, LG이노텍, 캠트로닉스 뭐 이런 기업들, YC캠 뭐 이런 기업들, YC캠은 유리기판이죠. 자, 아무튼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MLCC 관련으로 이제 사막 컨덴서도 제가 굉장히 좀 애착 있게 좀 보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도 상한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돈이 흘러가는 데에는 뭔가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돈의 순환 흐름이 꼭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기가 막힌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왔다 왕선생 많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 반도체는 지금 197%까지 고점 대비했을 때 이렇게 상승했는데, 제가 제주 반도체는 솔직히 한 2, 3개월 정도는 좀 기다리실 수 있는 여유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고점 대비했을 때 뭐 2, 3개월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빨리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략했었던 종목이랑 제주반도체랑 같이 좀 비교해 보면 제주반도체가 좀 압도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뒤를 이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계속 발굴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금호석유화학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금호석유화학 보시면요, 바닥에 있다가 강하게 급등이 한번 나와요. 근데 이때 고점 대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무너졌죠. 이틀 만에 몇 프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자, 근데 241선 요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 노란색 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거래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가격은 분명히 여기 위 상단 고점 구간 있죠. 여기 고점 구간, 그쵸? 요 위 상단으로 분명히 올라올 것이다. 급락하면 그 급락한 자리 위로 다시 한번 부메랑처럼 이렇게 회복되면서 올라오는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자, 근데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금호석유화학의 이익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셔도 좋을 것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들도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갖고 가셔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움직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BH라는 기업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BH는요, 이 당시에도 솔직히 이제 고점 구간이었어요. 고점 구간. 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모멘텀 충분히 체크해드렸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89%, 고점 대비해서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BH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폰,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그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들어가 있어서 6월에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도 이 BH에 대한 그 기대감, 아마 테마적으로도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추가적인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LG CNS입니다. LG CNS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지금 2월 달부터 좀 매집 신호를 보였는데, 2월에 매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무너지죠. 네, 무너집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LG CNS 무너지더라도 제발 분할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갔으면 좋겠다. 평균 단가 못해도 7만원대 선으로는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7만원짜리, 제가 공략했을 때는 2월달이니까 7만원짜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뭐 무너졌을 때 6만원 또는 5만 5천원대 구간까지 무너졌으니까 이때까지 추가 매수 분할 매수했다라고 하면 못해도 6만 5천원대 단가까지는 평균 단가가 맞춰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로 하는 가격이 도대체 어디까지야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 주봉상의 고점 구간이 있습니다. 이 고점 구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이게 어디냐면 약 대략 한 12만원대 이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11, 12만원대까지는 좀 더 가야 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LG CNS는 진짜 집중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LG그룹이 이제 로봇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LG CNS가 본격적으로 로봇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사업에 대한 이런 핵심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LG CNS 주가 움직임 충분히 체크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G CNS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왔다 왕 선생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저랑 전영호 전문가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내일 시장을 위한 또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만한 시장을 대한 여러 가지 투자 모멘텀들 체크해가지고 투자 브리핑을 쭉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벽타기 하셔가지고 하루에 10분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브리핑을 해드렸고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거, 요 내용만 체크하셔도 엄청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참고해서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증시 일정들을 많이 남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에는 무엇이 있고 내일 일정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일정을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업로드 된 일정들 체크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또는 상위 기업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도 계속 포함해서 일정들을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좀 포함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쪽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약바이오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를 이제는 관심 가져야 되는 시기다. 근데 제약바이오 관련된 중요한 학회 일정들 같은 경우도 이 일정에서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학회 일정 뭐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참여하시면 그냥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무료 리포트 종목들을 좀 이렇게 공략해 드릴 겁니다. 이번 주 무료 리포트는 뭐 이러이러한 그런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시장 대응해보자 뭐 하면서 이 종목은 어떻게 가격 전략 갖고 가면 되겠고, 주요 주목해볼 만한 섹터, 주목해볼 만한 재료, 그리고 종목 이런 것들 많이 무료로 리포트 자료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차트 교육도 진행을 해드립니다. 제가 뭐 어떠한 교육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영상을 좀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차트는 이렇게 보시고요.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앞으로 추가 모멘텀 상승할 충분한 자리가 마련됐다.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또는 여기서 이동평균선상 지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등등의 이런 차트 분석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좀 해볼까요? 우리 이제 오늘 좀 설명드릴 거는 방산입니다. 오늘 이 방산 섹터는 일단 조금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관심을 가질 거고, 이 방산 쪽에 대해서는 아예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방산 섹터는 일단 뭐 주가가 좀 상당히 높게 상승한 이유로 다소 좀 많이 횡보하거나 잠잠해 보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실적과 수주잔고라는 뭔가 그 확실한 숫자가 뒷받침되는 가장 강력한 메가 트렌드 투자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약바이오가 그 기대감과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다양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근데 방사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겠지만 확정된 앞으로 더 늘어날 뭐 수주잔고와 그리고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움직이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방산 사업의 4대 핵심 사업군과 그 사업 규모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K 방산에서 핵심이죠. 전차. 예, 지상 전차 및 화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뭐 지금 보시면은 뭐 K2 전차 보이고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K9 자주포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엄청납니다. 이 수출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여러 전쟁들이 터지면서일까요? 근데 봤더니 K9 자주포는 전쟁이 터지기 이전부터서도 그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K방산의 먹거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폴란드와 핀란드, 그리고 뭐 다양한 뭐 유럽 국가들 뭐 여러 국가들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는 약간 좀 동남아 쪽 시장도 좀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베트남 쪽에서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K9 자주포나 K2 전차의 그런 활용도를 좀 많이 높이는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빠른 납기. 빠른 납기.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산을 어떻게 하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찍어가지고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끔 공장도 지금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납기가 주요 선택 사항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규모 수출이 실적으로 찍히는 주력 분야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이쪽 계열 종목들은 주목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수주 물량이 좀 기록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뭐 많이 상승해버린 상태라 따라잡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 지상 전차 사업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수출에 대한 좀 추가적인 그 수주 소식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수주 잔고가 거의 100조 원을 훌쩍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수주를 잘 이렇게 해서 수출을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더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지상 전차 같은 경우는 뭐 독일도 있고 뭐 어디 다른 나라들도 좀 많이 있겠죠. 경쟁 대상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도 있겠고. 근데 여기는 한번 주문을 해놓으면 이게 뭐 수개월 뿐만이 아니라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달 안에 이거를 바로 찍어갖고 생산해가지고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납기일이 엄청난 장점이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유도무기. K 유도무기 체계. 천궁, 투, 신궁, 현궁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도무기라고 해서 이제 정밀 타격을 하는 건데 최근에 뭐 이란과 미국의 그런 전쟁으로 해서 지금 이란이 걸프 국가들로 미사일 어마어마하게 쐈죠. 그 걸프국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을 주둔한 미군 기지들 쪽으로 미사일도 쐈고 그러면서 지금 석유나 뭐 이런 부분들 공급되지 않도록 그 석유 시설들을 막 타격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천궁2 빨리 좀 갖다 달라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뭐 유럽의 뭐 여러 국가들도 있겠지만 뭐 루마니아 등 뭐 대규모 수주를 좀 성공했었던 사례들도 있고요. 솔직히 이제 소모성이잖아요. 소모성 무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모성 무기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잘 남습니다. 마진율이 너무 좋아요. 마진율이 높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이 천궁이나 뭐 이런 쪽은 이제 후속 뭐 유지 보수까지도 이제 MRO 사업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이제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일단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란과의 미사일 뭐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미사일과 드론 뭐 이런 것들을 공방으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의 유도 정밀 타격 무기를 대량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뭐 또 형제 국가이기도 하고 동맹 국가이기도 하고 자, 약간 서로 의지하는 약간 국가이기도 하다 보니까 일단 납기일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뭐 이런 사례들도 좀 있었다라고 하죠. 자, 아무튼 그런 더 빠른 납기를 좀 맞추면서 전 세계에서 이런 빠르고 즉각적으로 방산 제품을 지원하는 국가가 어디 있냐면 약간 좀 감탄을 좀 많이 했죠. 물론 저도 이제 국뽕에 올라차가지고 와 진짜 우리나라 진짜 방산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술력과 가성비 부분에서도 압도적인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솔직히 지금 방위 산업 쪽에서는 천궁 와 엄청나다. 저는 아직도 지금 천궁의 그 기술력은 진짜 엄청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일단 좀 비용이 좀 비싸니까 예. 수천억 규모의 그런 수주다 보니까 수조 수 뭐 아무튼 뭐 규모가 굉장히 크죠. 자 일단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슈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체크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이슈인데요. 바로 항공우주입니다. 항공우주. 자 항공우주 보시면 KF-21 그리고 FA50 그리고 뭐 수리온 뭐 이렇게 있겠죠. 최근에 KF-21을 이렇게 출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뭐 폴란드도 그렇고 뭐 다양한 국가 또 말레이시아 등 뭐 다양한 국가의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우주항공 쪽으로는 일단 위성과 발사체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뭐 더 말씀드려도 이게 입만 아파요. 입이 아픕니다. 예, 그 정도로 약간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건 좀 뭐가 있냐 리스크로 딱 해야 된다라는 거는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는 이것을 생산하거나 조립하거나 만드는 데 또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K9 자주포나 뭐 이런 쪽으로 뭐 만드는 것보다는 더 오래 걸리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약간 리스크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요거 이제 우주 항공으로 이렇게 본다라 항공 우주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위성 시스템이라든지 레이더나 라이다 쪽 뭐 이런 쪽으로도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우리나라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최근에는 KF-21 같은 경우도 지금 인도네시아 쪽이랑 이제 사업 영역을 좀 이렇게
합대해가지고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지금 KF21 쪽으로 지금 수주를 좀 이제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자체적인 메이드 인 코리아 전투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KF21이고요. K 국방에 자신감이 흘러 넘치는 그런 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전투기도 생산 못하는 국가에서 모든 방위산업 제품을 국산화하고 그 기술력이 일단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으니까 일단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방산 쪽으로는 다양한 육해공으로 이렇게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해군 쪽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한번 봅시다. 해군 쪽으로 보면은 K조선, 잠수함, 뭐 호위함 뭐 이런 게 있겠죠. 잠수함이나 호위함 쪽도 있겠고 일단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 개방이 됐죠. 이미 MRO 관련돼서는 솔직히 지금 미 해군 쪽에서도 이 유지보수라든지 이 기술력을 좀 추가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물량이 엄청나요. 근데 이 물량이 이제 어디서 받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조선소 또는 이런 방위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중국 기업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거는 싸고 빠르게 좀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안보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미국의 이 미 해군의 그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이 MRO 사업 같은 경우는 동맹 국가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보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훨씬 더 압도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기술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수조 원대 대형 프로젝트예요. 예.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런 재료까지도 있다. 앞으로 얘네들의 실적이 얼마나 올라갈지 우린 기대해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일단 조선업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일 테고 잠수함의 기술과 잠수함을 운영하는 해군 장병들의 전술적 운영 이거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에 그 림팩 훈련이라고 해요. 이제 합동 이제 군사 훈련을 한 건데 근데 이때 이 림팩 훈련을 참가합니다. 우리나라가 참가를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잠수함을 일단 제작을 했어요. 이제 장보고함이라고 하죠. 이 장보고함을 제작해가지고 이제 훈련에 참여했는데 이때 대박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주 국뽕에 찰 수 있는 만한 내용인데 미국 핵 잠수함을 비롯한 전함 13척이라는 13척을 박살내버립니다. 이 박살내는 기록을 만들어내고요. 어뢰 한 방으로 전함 한 대를 날려버릴 정도로 기술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이게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내용 듣자마자 우와 진짜 싶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여기에 대한 전술력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 잠수함이 이 디젤형 잠수함을 이제 만들고 나서 여러 이제 국가들이랑 이제 잠수함으로 이제 뭐 모의 전투 이렇게 훈련을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 잠수함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백기를 들고 나왔을 때야 그제서야 장보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그런 이슈들까지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그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 진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뽕의 그득한 말은 잠깐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잠잠한 방산주를 좀 공략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좀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듯 하니까 일단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잠잠할 때가 가장 좋은 진입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방송주들도 그렇고요. 방산주들을 공략했을 때도 그렇고 설명드렸을 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실적입니다. 실적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 대부분 보시면 항상 급등하는 종목들을 막 이렇게 쫓아서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투자하냐면 대부분 잠잠한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면서 거래량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찾아내거나, 또는 바닥 구간에서 이 낙폭 과대해서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려고 하는 정말 찐 바닥자리에서 공략하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찐 바닥자리다 뭐 이렇게 찾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죠. 그만큼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기도 하고,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사이클에 어느 정도 꺾이면서 눌리는 약간 그런 시장이 나온다. 예, 그때부터는 이제 방산이고 제약바이오고 뭐고 이것저것 순환되면서 이것저것 다 갈 겁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엄청난 순환매가 진행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증시의 그런 대기 자금부터 시작해서 증시에 투입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결국엔 다 순환될 거거든요. 한 번에 다 현금화해가지고 다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엔 시장으로 또 돌고 돌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엄청난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실적이 증명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방산의 핵심 기업들을 좀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방산의 핵심 기업들이 뭐가 있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뭐 LIG 넥스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나 뭐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자, 이런 기업들의 수주잔고는 벌써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100조 원을 돌파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조 원을 크게 넘는 그런 기록을 했고요. 올 하반기에 추가 수주가 기록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단 좀 벌써 여러 국가의 러브콜이 터지고 있고 하반기 방산 박람회 일정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수주잔고만 뭐 향후 한 3, 4년 이상의 먹거리를 이미 확보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주가는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당연할 것이고요. 뭐 눌리더라도 일시적인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조정 수준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가는 잠잠해도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실적은 매 분기마다 계단식으로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일단 지금 요 화면을 좀 보시면 하반기의 수주 기대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이나 나토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있겠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나토를 탈퇴했죠. 나토를 탈퇴하면서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 유럽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인 예, 군사력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이 이제 다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빠지게 되면 결국엔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은 그 자체적인 군사력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뭐 여러 다른 국가들로 뭐 전차 받고 무슨 뭐 이런 천궁이나 뭐 이런 것들 막 무기 유도 무기 막 이런 거 지원 받아요. 납기를 못 지키잖아요. 이게 독일에서 생산되는 이런 그런 전차나 이런 것도 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K방산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빠른 납기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고, 그 납기일보다 더 빨리 갖다 준다라고도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은 지금 급합니다. 급해요. 빨리 받아야 돼요. 예.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다. 그리고 이미 폴란드라든지 핀란드나 여러 국가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산 기술들을 수입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군사력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지 이거를 좀 보시면 느낌이 좀 틀려지실 거예요. 그리고 중동 국가 이란과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도 지금 방산 쪽에다가 투자를 우리가 조금씩 둔했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뭐 데이터 센터다, 뭐 AI다, 뭐 또는 뭐 도시 개발이다, 뭐 이런 걸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야, 이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네. 우리는 아직도 기름이 이렇게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데 이거 다른 나라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 군사력을 키우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도 그렇죠. 최근에도 뭐 이제 캄보디아랑 뭐 베트남, 뭐 태국이죠. 태국이랑 뭐 이렇게 전쟁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국경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방산력을 좀 키워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반도의 그런 우리 남북
분단 국가잖아요. 이미 전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시 작전 명령권을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리면서 군사 작전권을 가지고 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자주국방에 대한 이런 힘을 실어야 된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 요즘 트렌드는 자주국방. 그럼 그만큼 군사 방위 산업에 대한 이런 성과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미 수주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방산 수출의 상저하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피크아웃 아니냐 이거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정점 아니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방산 투자하는 게 조금 망설여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최근에 지금 대형 수주가 나왔었던 게 이제 폴란드 쪽이죠. 폴란드 쪽에 대형 수출이 좀 끝나면 이제 끝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우려가 좀 시장이 좀 발목을 좀 많이 잡고 있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려했던 것보다 현실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럽은 여전히 무기가 좀 부족하고요. 미국 군사력에 의존해 있던 터라 이번 미국의 나토 탈퇴에 따른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의 기조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증액은 더 크게 증액할 것이다. 국방비를 더 크게 늘릴 것이다. 라는 이런 뉘앙스를 아주 강하게 좀 표출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미 폴란드나 핀란드 뭐 등 뭐 여러 다양한 유럽 국가들 K 방사는 직접 체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영향력은 당분간 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중동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사업들 뭐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MRO 사업과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다변화되는 만큼 수요가 커졌다 보니까 공급도 당연히 늘려보자라는 패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한 번 더 이런 방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히나 좀 이 K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 쪽에서도 이제 자주국방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방위 사업에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저하고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절성 특성인데요. 상저하고는 뭐냐면요. 상반기에는 저성장하고 하반기에는 고성장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상저하고라는 말이 있는데 방산주는 통상 뭐 인도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1분기 때 2분기 때는 약간 주가가 좀 숨고르기를 좀 하거나 잠잠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한 3, 4분기 때로 이게 무조건 맞을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다라는 거죠. 통상. 그래서 이제 한 3, 4분기쯤 가면 이제 실적 모멘텀이나 수주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소식들이 좀 들려오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상반기 다소 잠잠했었던 지금 시점에 좀 비중을 좀 늘리기에는 좀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반기라고 하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가장 큰 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3분기 실적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또는 이제 리레이팅에 대한 그런 국면으로 패턴이 체크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폭발적인 거래량을 좀 동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방산의 핵심적인 종목들을 좀 한 번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핵심적인 종목들 한 세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저의 공략 블라인드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공략 테마는 일단 방산이고요. 일단 공략하는 종목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지금 그래도 대장입니다. 대장 종목이에요. 대장 종목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진짜 바닥에서부터 계속 끌어올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지금 매수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셨을 때는 아직 뭔가 상승 패턴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눌리는 거는요, 우리가 이 고점에서 잡는 것보다는 살짝 눌렸을 때 잡는 게 조금 더 긍정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차트를 보시면 지금 살짝 좀 눌려 있을 때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핵심 경쟁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에 일단 자회사로 하나 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가 되겠고요.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는 글로벌 독점적 지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폴란드의 2차 계약건의 재료와 루마니아 등 추가 수출건에 대한 가시화 뭐 이런 매력이 좀 철철 넘치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우주항공 쪽으로는 이제 누리호 발사체를 총괄로 주관한 제작사입니다. 누리호 성공했잖아요. 그쵸? 그런 이슈까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주항공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이런 투자도 일단 좀 기대가 좀 많이 되고 기업의 덩치를 계속적으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한껏 좀 부풀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 덩치도 좀 너무 부풀러 오르고 있는데 아무튼 이 기업도 지금 부풀리고 있다. 그래서 K방산의 자타공이 원톱 대장주. 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실적이나 뭐 미래 성장성 뭐 이런 부분 모두 갖췄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는 아까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눌려 있는 자리에서는 천천히 우리가 비중 담아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일단 방산 쪽이잖아요. 근데 제가 공략하는 블라인드 종목은 요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음 종목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요 종목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지상 방산과 우주 항공의 주요 중추 역할을 하는 대장주입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전에 LIG 넥스원이죠. 자, 구 LIG 넥스원인데 뉴스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궁2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많이 들어보셨죠. 천궁2 네, 거기에 핵심 종목이고요. 이전부터 약간 좀 뛰어난 기술력이나 성능은 좀 일단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언제나 이런 기술력은 국뽕 차오르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란과 걸프국들 간의 미사일 또는 드론 등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천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추가 천궁 수주를 좀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게 수조 달러거든요. 엄청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일단 극찬에 극찬이 나왔는데 이건 뉴스에서 살짝만 검색하면 나올 테니까 생략하고요. 유도무기는 이제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이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를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MRO 유지 보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즉 마진이 가장 높은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주요 방산 그룹들 중에서 마진율이 가장 높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이 기업이 또 이제 로봇 쪽 사업을 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봇 업체로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족 보행 로봇이나 이제 군용 로봇 첨단 쪽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군용 로봇 쪽으로는 앞으로 핵심 로봇주로 이제 자기 자리매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퍼스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퍼스텍이라는 기업이랑 함께 좀 재미나게 좀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과 지금 드론 그리고 높은 마진율을 자랑하는 유도무기 등으로 관심을 꼭 가져야 하는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 발음이 너무 힘드네. 자,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좀 바닥 구간에서 장기이동 평균선에 지지받으면서 한번 올라갔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중기이동 평균선에 지지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더 반등 패턴이 체크되면 이때부터는 한 번 더 쏘아 올릴 겁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좀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현대로템입니다. 예,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일단 방산 섹터의 핵심 종목이다. 예. 그래서 현대로템은 한마디로 좀 정의하자면 실적 전환, 턴어라운드 속도가 가장 빠르고 본업인 철도 사업까지도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양날의 칼과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K9 자주포가 잘 나간다라고 하면 현대로템에서는 이제 K2 흑표전차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현대로템 보면 이제 궤도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K2 흑표전차가 이제 잘 나가는데 독보적인 가성비와 무기 그 좀 납기하는 속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점이다 보니까 경쟁 상대 국가인 독일의 레오파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일의 이제 전차가 이제 생산이 되는 건데 이쪽에서도 이제 주문받기 시작하면 수년이 걸린다라고 해요. 자, 아무튼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 장기동 평균선의 눌림을 보고 이제 반등에 대한 이런 신호 포탄이 이제 체크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공략하는 종목 바로 좀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업은요, 일단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로만 묶여서 통신사들의 투자가 좀 약간 조금 둔해지고 있는 약간 지금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 시기를 좀 우리는 좀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 기업은 5G 테마주가 아니라 첨단 방산 반도체 회사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이유를 천천히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방산에서 갖는 독점적 위치를 이해하시려면 질화갈륨 이 반도체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질화갈륨 반도체. 자,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높은 전압과 고온을 견디면서 전력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질화갈륨 반도체인데요. 자, 일단 국내에서 이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나 전력 증폭기를 설계부터 대량 양산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유일합니다. 이 기업이 유일하고요. 이 기술이 방산 어디에 쓰이냐가 아주 핵심입니다. 최근 현대전에서 적기를 추적할 때 쓰이는 뭐 레이더 아시죠? 이 레이더의 이 A사 레이더 A사에 사용이 됩니다. 최근에 뭐 KF-21 전투기나 천궁2 뭐 유도 무기나 뭐 함정 레이더 이쪽에 뭐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 레이더가 부피가 크고 수명이 좀 짧았어요.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레이더가 있었잖아요. 지금 요즘은 레이더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피도 작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기업에 생산하는 반도체용 전력 증폭기 쪽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기업은 국내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넘버원 방산 업체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기업에도 벤더 회사로 협력사로 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정말 많은데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가지고 좀 브리핑을 좀 더 남겨드린다고 하면요. 지금 이제 국내 방산 기업들이 수주를 못 따내도 이미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중동 이런 쪽에다가 이제 무기를 판매하게 되면 그 레이더를 다 장착해 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낙수 효과가 그대로 이 기업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또 그리고 6월 달에 뭐가 있냐면요. 그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있어요. 주파수 경매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3GHz 뭐 이상의 고주파 대역 공급 확대가 지금 이제 주요 핵심이라고 하는데 과거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값싼 실리콘 반도체를 써도 무방했다라고 해요. 근데 3GHz 뭐 그 이상으로 봤을 때는 고주파 주역이라고 해요. 고주파 대역이다 보니까 갈수록 엄청난 이제 발열이나 전력 소모가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대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블라인드 종목의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전에 그런 주파수 경매에 따르는 뭐 지금 주파수 경매가 결국에는 이 기업으로 핵심적인 이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한번 보시고 나서 그러면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됐으니까 이 기업에 좀 보면 되겠구나. 앞으로는 이 레이더 A사에 대한 장비가 계속적으로 수주가 될 테니까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 기업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이 기업은 제가 10월 달에도 핵심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바로 이 기업에 대해서 브리핑 남겨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왔다 왕선생의 주식하는 김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